몸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 있기가 조금 더 힘들고 움직이기가 조금 더 느려질 뿐입니다. 상상도, 노화도 아닙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50대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충제가 아닌 적절한 음식 섭취가 나이가 앗아가려는 것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리게 잠에서 깬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는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다친 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뻣뻣하게 굳어버린 것이다. 서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다. 마치 몸속에 무언가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 장바구니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은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는 예전보다 더 깊어 보인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감정이 옛 감정을 대체합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노화이고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50대부터 시작되는데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60대가 되면 매년 최대 1%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그 감소폭이 3%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전체 근육량의 최대 3분의 1까지 조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물 한 잔을 마실 때처럼요. 그러면 몸은 더 빨리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근감소증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젊은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도 신체에서 가장 반응성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고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퍼스널 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70에서 80대 노인들은 단 6주 만에 근육 손실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알약도, 가루약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진짜 음식이 근육에 깨어나라, 다시 자라라, 다시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재건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근육 회복 식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이국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요즘 다리가 낯설게 느껴지나요?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예전보다 더 빨리 지치나요?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나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속하세요. 앞으로 몇 분이 여러분이 조용히 힘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충제도, 비싼 단백질 쉐이크도 아닌 그냥 곡물입니다. 아마 선반에서 100번은 봤을 테고 한두 번쯤은 요리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현미입니다. 오랫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조용하고 소박한 곡물이죠. 하지만 이 부드럽고 고소한 식품 속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근육에 꼭 필요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현미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천천히 연소되는 연료 공급원이죠. 50세가 넘으면 몸은 단순히 에너지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에너지, 즉 차분하고 믿을 수 있고 꾸준히 공급되는 에너지를 원합니다. 영양소가 제거된 흰쌀과 달리 현미는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근육을 유지하는 성분이 서식하는 바깥층인 겨와 배아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50세가 지나면 근육세포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세포는 활성화되고 재생되려면 적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흰쌀, 흰빵, 달콤한 간식 등 속효성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높였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추락은 당신을 피곤하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움직임도 줄어들고 힘도 떨어집니다. 현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소화가 느리고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여 근육이 기본적인 동작, 서기, 걷기, 오르기, 물건 들기 등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미에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근육이 경련하고 빠르게 피로해지며 심지어 뻣뻣하거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다리가 저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는데 현미는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틈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또한 신경계를 지원하는 비타민 B, 특히 B12를 공급합니다. 즉,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져 조심스럽지 않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명확해지면 신체는 다시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한 그릇씩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작은 현미 한 그릇을 닭고기나 렌틸콩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몸 안팎으로 근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삶을 위해요 라고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 같지 않은 삶, 장을 보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지 않은 삶, 두려움이 아닌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삶. 다음 섹션에서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돕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아미노산의 언어로 말하는 음식,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된 근육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식물성이라 소화가 잘 되고 고기만큼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쌀이 준비물이라면 화려하지도 않고
더 이상 유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쌀이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꾸준히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이 고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세가 지나면 몸이 변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이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충분히 먹어도 여전히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를 먹었느냐에 따라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식물성 단백질 9가지를 모두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퀴노아는 신체가 인식하고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근육을 재건하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퀴노아는 근육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퀴노아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철분이 풍부하여 근육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지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빨래 개기나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으로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철분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퀴노아는 현미와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근육 수축을 돕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개선함으로 섭취한 영양소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근육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이라도 신체가 섭취한 음식을 흡수하지 못하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퀴노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익힌 퀴노아 한 컵만 먹어도 약 8g의 단백질과 완벽한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그릇에 섞어 먹거나 수프에 넣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나이가 들면서 견디기 어려워지는 일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몸이 무겁거나 팽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몇 번은 밥 대신 먹어도 좋고 채소나 올리브 오일, 레몬즙을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한 입 한 입이 당신의 몸에 조용히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당신은 아직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 성장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요.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즉 주저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두려움 없이 몸을 굽히고 들어 올리고 뻗을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당신의 몸이 이해하는 것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퀴노아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슈퍼푸드 슬로건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근육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날카로운 고통 말고요. 비명을 지르는 종류가 아니라 조용하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종류, 오래도록 남는 종류. 관절이 뻣뻣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심한 피로감. 마치 노화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가벼운 통증.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미묘한 통증이 근육이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 즉 메시지라면 부상이나 과사용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위험한 무언가에서 비롯된 통증일 수도 있다. 염증.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염증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열이 나거나 붓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체내에서는 세포 하나하나가 염증으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염증은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되는 대신 분해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염증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것,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연알, 알파-리놀렌산, 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의 내부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메가-3을 생선과 연관시키지만 호두는 채식주의자에게도 친화적인 버전으로 매일 섭취하기에 완벽하며 특히 해산물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두는 오메가-3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불안정한 분자인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느린 손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종종 산화 스트레스의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비타민 E는 근섬유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은 회복을 방해하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근력이 손실되기 전에 보호합니다. 네. 호두에는 식물성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한 줌에 약 4g 정도 들어있죠. 하지만 호두의 항염 효과와 함께 작용하면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질질 끌며 보내는 날이 줄어들고 관절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줄어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호두는 에너지, 회복력, 그리고 회복 능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봉지씩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에 넣어 드세요.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그리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이것이 연료라는 것을, 이것이 보호라는 것을, 이것이 껍질 속에 담긴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너스. 호두는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근육 조직이 파괴됩니다. 호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잘 먹어도 근육 손실은 대부분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는 동안 근육을 보호하며 밤새도록 천천히 영양을 공급해줄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모든 걸 제대로 해냈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했어요. 이제 당신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몸이 공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연료도, 에너지도, 혈류에 단백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멈출 방법이 있어요. 약은 필요 없고 쉐이크를 마시려고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것 한 그릇만 있으면 돼요. 바로 코티지 치즈예요. 코티지 치즈를 왜 먹어야 할까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느린 단백질로 몇 시간 동안 근육에 점진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사라지는 유청 단백질과 달리 카제인은 밤새도록 아미노산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즉, 근육이 절대 빈손으로 남지 않습니다. 손상되는 대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는 동안 세포 하나하나, 섬유 하나하나가 스스로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코티지 치즈가 바로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코티지 치즈가 제공하는 것은 단백질뿐만이 아닙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수축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 기능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피로, 쇠약, 심지어 어지럼증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타민 B12 결핍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잘 먹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그 침묵의 공백을 메워 근육과 신경에 필요한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나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자기 전에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만 드시면 됩니다. 그냥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항산화 효과를 위해 블루베리, 항염 효과를 위해 호두를 얹거나 달콤한 것을 원하시면 꿀을 살짝 뿌려 드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저염,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고요한 밤, 그 조용한 그릇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냅니다. 당신의 힘을 지켜주는 것이죠.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아침에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조금 더 안정적이며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밥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먹을 때 몸에 나는 쉬는 동안에도 다시 잘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음 섹션에서는 코티지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지만 낮에 먹기 좋은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리미하고 다재다능하며 소화가 느린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성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유기체들은 장, 면역 체계, 그리고 근육을 동시에 지탱해 줍니다. 다음 조용한 동맹을 만나볼까요? 근육을 회복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음식이 존재하며 아마 이미 냉장고에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저 크림색의 흰색 컵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특히 50세 이후에도 신체가 강하고 움직이기 쉽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와 마찬가지로 그릭 요거트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몇 분이 아닌 몇 시간에 걸쳐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느리고 꾸준한 연료원입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완벽합니다. 코티지 치즈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지만 몸을 움직이고 구부리고 들어올리고 회복하는 등 신체가 활동적인 낮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가벼운 활동 후 신체 조직을 복구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더 빨리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걷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이 음식이 회복에 이상적입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고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에는 진정한 근육 강화 멀티툴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서식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로 노년층에게 필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50세가 지나면 소화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그 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B를 추출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 기능이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회복이 빨라지고, 힘이 더 강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튼튼한 뼈와 적절한 근육 수축을 지원하는 칼슘, 에너지 생산과 복구를 향상시키는 인, 칼슘 흡수를 개선하고 근육 조정을 강화하는 비타민 D 등 필수 영양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한 숟갈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아마시 가루를 곁들여 먹고 오후에는 꿀과 호두를 뿌려 먹거나 저녁에는 코티지 치즈 대신 가볍게 드셔도 좋습니다. 유연하고 관대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굳이 측정할 필요도 무게를 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당신의 몸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2배의 힘을 제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완전 단백질과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민감도를 높이는 강력한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들어봤겠지만 60세가 넘은 후에 그것이 여러분의 힘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반짝이지도 않고 화려한 포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드럽고 야른 살 속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회복 성분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다면 이 제품은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획기적인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 단백질, 즉 우리 몸이 근육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반응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대리제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단백질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포가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마치 메신저와 같습니다. 근육세포가 단백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 영양소를 유입시켜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통역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메가-3가 없으면 몸이 잘못된 언어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힘을 가장 조용히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성염증과도 싸웁니다. 염증은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근육 회복 능력을 저하시키고 신체를 쇠약 상태로 만듭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은 이러한 현상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여 몸을 안에서부터 진정시켜 근육이 생존해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연어 100도 한 접시는 약 20g의 완전 단백질, 풍부한 오메가-3,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고 신체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한 끼로 근육, 뼈, 신경계를 위한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관절이 굳거나 운동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지방이 많은 생선의 항염 효과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이 더 쉬워지고 근육 회복이 더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나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세요? 굽거나 쪄서 드셔도 됩니다. 튀기면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늘어나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항염 효과가 상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 찐 야채와 현미를 곁들인 연어 필레, 통밀 토스트에 얹은 정어리, 마요네즈 대신 그리스 요거트와 섞은 참치로 가볍고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 입 한 입이 몸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입씩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식품군, 바로 그 기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국적이지도 않고 유행하지도 않지만 필수적인 식품군입니다. 이 식품군이 없으면 근육을 키울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근육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일상 습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도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당 15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없이도 근육량과 근력을 훨씬 더 많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 점심에는 닭고기나 렌틸콩 1접시, 저녁에는 그릭 요거트 1컵,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 몇 온수 정도를 먹는 것처럼요.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식사를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수축을 멈추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몸이 끊임없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따라잡고 수리하고 재건하고 다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통 없이, 아니,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60세 이후에도 회복하고 움직이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짜 음식을 중심으로 한 간단하고 유연한 일일 식사 리듬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목표는 단순히 더 잘 먹는 게 아니니까요. 더 강해진 기분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서서히 쇠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당신을 지지해주는 몸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모두 합쳐볼까요? 여러분은 당신의 수호자들을 만났습니다. 각각 목적과 메시지를 지닌 9가지 음식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매일 9가지 영양소를 다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회복하는 데 완벽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듬이 필요합니다. 아직 여기 있고 여전히 강하며 성장할 준비가 된 몸에 대한 조용하고 꾸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힘찬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릭 요거트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항산화 효과를 위해 블루베리를 얹어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과 장 건강을 위해 아마시 가루 한 스푼을 더하세요. 항염증 효과와 단백질을 위해 호두를 몇 스푼 뿌려주세요. 간단하고 차갑고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5분 만에 9가지 음식 중 5가지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육에게 오늘 내가 함께한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심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구운 연어, 닭고기, 렌틸콩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현미밥, 찐 채소나 볶은 채소를 함께 드세요. 식감과 회복력을 높이려면 다진 호두를 살짝 뿌려 드세요. 현미는 소화가 느린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은 신체 재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숨은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이건 그냥 점심이 아니야. 접시에 담긴 수리센터야. 여기서는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 없습니다. 리듬을 이어가는 음식이면 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소량, 호두 몇 개나 코티지 치즈 한 스푼, 그리고 녹차 한 잔, 물, 또는 따뜻한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마음을 달래보세요.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회복이죠. 한 입 한 입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식사가 아니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퀴노아, 에너지와 회복의 원천, 를 곁들인 접시, 구운 두부, 닭고기, 흰살 생선, 콩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곁들인 구운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나중에도 배가 좀 고프다면 조용한 밤의 단짝 친구, 코티지 치즈 한 그릇으로 돌아가세요. 자는 동안 코티지 치즈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천천히 방출되는 카제인으로 밤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 줄 거예요. 이건 엄격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몇 시간마다 몸에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틀이자 지침이자 리듬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칼로리를 세거나 음식의 무게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가지 질문만 염두에 두면 됩니다. 오늘 나는 내 힘을 충분히 쓰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예라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이미